이번 영상은 지난 13화에 대한 아주 중대한 스포일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직 13화를 보지 않으신 분들은 뒤로 가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드디어 13화에 강태 엄마를 죽인 범인이자 고문영의 엄마의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그 정체는 바로 많은 분들께서 예상한 바 있던 수간호사 박행자였는데요. 특히나 이번 13화에서는 죽음을 앞둔 고대환이 자신이 아내를 살해한 것을 고백하면서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았던 도희재의 이야기가 많이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고대환의 과거 회상 장면들에서 조금 이상한 부분을 찾았습니다. 바로 고대환이 호수해버린 가방입니다. 저는 이 가방 안에 든 것이 도희재의 시신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부터 그 이유를 하나하나 설명해 보겠습니다. 지난 12화에서 분명 고문영은 자신의 엄마를 아버지가 죽였고 그 시신을 지하에 숨겼다. 하지만 어떻게 된 일인지 그 시신은 갑자기 사라져버렸다고 강태에게 고백한 바 있죠. 엄마는 죽어나갔으니까 엄마 머리에서 피가 막 났어. 아빠는 그런 엄마를 지하실에 가뒀는데 거기서 사라졌어. 엄마가. 이번 13화를 보면 분명 고대환은 고문영의 기억대로 도희재의 시신을 지하실에 숨겼습니다. 그런데 이 직후 고대환이 큰 가방 하나를 호수에 버리고 오는 장면을 보여주는데요. 이때 어린 문영이 중앙 계단을 지키고 있었죠. 3화를 보면 지하실에서부터 무언가 걸어 올라오는 시점에 카메라 연출이 있는데 이는 문영을 괴롭히는 지하에 있는 도희재의 악령의 시점을 표현한 거죠.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이 숲속의 성에서 지하실을 드나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중앙 계단을 통과해야 한다는 점인데, 어린 고문영이 이날 고대환이 가방을 호수에 버리고 올 때 이 중앙 계단에 앉아 있었던 것은 이 지하실로 향하는 길목을 지키고 있었다는 것으로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죠. 그런 고문영이 회상할 때 아빠 고대환이 도희재를 죽인 날 밤 자신 몰래 물가에 다녀왔고 그 직후 지하에 숨겨둔 시신이 사라졌다면 고문영은 당연히 아빠 고대환이 자기 엄마 도희재를 죽이고 몰래 그 시신을 밤에 유기했다고 말했을 겁니다. 하지만 고문영은 확실히 말하죠. 거기서 사라졌어. 엄마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그날 어린 문영이 그 지하로 가는 길목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날 고대환이 호수에 버린 것이 도희재의 시신이 아니란 점입니다. 그렇다면 그날 몰래 고대환이 호수에 버린 것은 무엇일까요? 이에 대한 실마리는 사이코지만 괜찮아 홈페이지에 캐릭터 설명란에 나옵니다. 자, 도희재의 설명을 보면 도희재는 서쪽마녀의 살인 시리즈의 마지막 건을 탈고한 그날 밤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고 나옵니다. 탈고, 말 그대로 작가가 자신의 소설의 끝을 맺었다는 말입니다. 즉, 이날 밤 도희재는 자신의 역작에 완결을 낸 겁니다. 그런데 지난 에피소드들을 보면 이 서쪽마녀의 살인 시리즈는 작가가 사라져 끝내 완결이 나지 않은 비운의 시리즈로 묘사됩니다. 살아있을 가능성도 있을까요? 아니 그랬다면은 나갔던 독자들을 우리가 20년 가까이 애태우진 않았겠지. 자, 제가 도희재의 작품을 출판하는 출판사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작가의 실종은 안 된 일이지만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 시리즈의 완결권이라면 이 작품을 천재 추리소설 작가가 미스테리한 실종을 당하기 바로 직전 세상에 남긴 불후의 완결작으로 세상에 발표해 이 작품에 영원한 생명을 부여하고 작가 그리고 출판사의 명예를 드높일 겁니다. 벌어진 일은 벌어진 일이고 비즈니스는 비즈니스. 그리고 그러는 편이 마지막으로 작품을 남긴 작가에 대한 예의이기도 할 테니까요. 그런데 지극히 이런 것이 당연한 상황인데 어찌된 것인지 서쪽마녀의 살인은 20년도 더 지난 현재 미완의 작품으로 남아있습니다. 왜일까요? 제 예상에 이는 고대환이 그날 밤 호수에 몰래 던져버린 것이 도희재의 시신이 아니라 바로 이날 도희재가 완결낸 서쪽마녀의 살인 원고와 자료들, 그리고 그녀의 모든 것이 저장된 노트북이 들어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저의 영상을 보신 분들은 저의 서쪽마녀의 살인 페이지 텍스트 분석을 통해 이 작품의 주인공 유영의 삶이 바로 우리가 보는 드라마 사이코지만 괜찮아의 주인공 고문영의 삶과 거의 똑같다는 걸 이미 알고 있고, 이를 통해 도희재는 자신의 딸 고문영을 자신의 작품 속 유영으로 키우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겁니다. 잠깐 지나가는 텍스트이지만 이 텍스트를 통해 주인공 유영은 고통받아온 인물이고 또한 외로운 인물이었을 걸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도희재가 일부러 고문영을 그렇게 키운 것처럼요. 일부러 도희재가 고문영을 고통스럽고 외롭게 기른 것은 자신의 소설 속 주인공 유영과 동일시하는 딸 고문영으로부터 영감을 받기 위함이었겠죠. 고대환은 왜 서쪽마녀의 살인 마지막 건 원고를 가져다 없애버리고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상태에서 딸 문영 역시 죽이려고 목을 졸랐을까요? 고대환 역시 자신의 아내인 도희재의 작품에 대해서만큼은 그 누구보다 열렬한 팬이었을 겁니다.
그런 고대환이라면 당연히 작품 속 서쪽마녀의 모티브가 바로 작가 도희재이고 주인공 유영의 모티브가 바로 자신의 딸 고문영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짐작하고 있었겠죠. 열렬한 팬이자 가장 가까운 사이였기에 고대환은 서쪽마녀의 살인 마지막 건의 엔딩을 가장 최초로 읽어볼 수 있었던 사람이었을 겁니다. 물론 마지막이기도 하지만요. 감히 예상해보건대 제가 생각하는 그 엔딩은 이렇습니다. 서쪽마녀를 잡기 위해 항상 서쪽마녀의 방식으로 생각하던 주인공 유영은 어느새 자신이 서쪽마녀와 점점 닮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결국 마지막에 서쪽마녀와의 대결에서 자신이 서쪽마녀를 죽이고 완전히 서쪽마녀와 같은 괴물이 되었다는 엔딩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괴물과 싸우다가 결국 자신도 괴물이 되어버리는 엔딩인 것이죠. 이를 통해 고대환은 자신이 사랑하는 딸 문영 역시 도희재와 같은 괴물이 되는 것을 원치 않았기에 주인공 유영이 마침내 서쪽마녀와 같은 괴물이 되고 만다는 이 저주스러운 작품을 이 세상에서 완전히 없애버린 겁니다. 하지만 사람을 죽였다는 데에 대한 죄책감과 불안, 그리고 인지장애를 겪고 있는 불안정한 그의 상태는 결국 자신이 그 작품을 세상에 나오지 못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딸 문영이 그 여자를 따라서 괴물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 이르게 합니다. 그렇게 고대환은 자기 딸의 목을 조르게 된 것이죠. 3화를 보면 어린 문영이 깊은 물속을 들여다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깊은 물속에서 한 여인이 나오는데 이 여인의 얼굴을 보면 도희재, 우정원 배우가 맞습니다. 제발 살려줘. 이는 소설 서쪽마녀의 살인 속 주인공 괴물이 되어버린 유영의 모습이자 도희재의 손에 의해 도희재를 닮은 괴물로 길러졌을 고문영의 모습이겠죠. 이 소설의 주인공 유영과 문영이 같은 운명을 살아간다는 것을 안 고대환이 마지막 권 원고와 자료들을 한꺼번에 수장시킨 것은 딸 문영을 위해 정신이 나가기 직전 해줄 수 있었던 부모로서의 마지막 도리였을 겁니다. 이 책이 세상에 나왔다면 도희재가 사라진 뒤에도 강태를 만나 극복하기 전까지 그 환영에 시달리며 괴물 소리를 들어온 문영은 정말 소설 속 유영처럼 괴물이 될 수도 있었을 테니까요. 살아남은 도희재는 자신의 소설이 사라지는 것을 알게 되었겠죠. 하지만 좌절하진 않았을 겁니다. 써놓은 글은 사라졌지만 아직 자신의 최고의 창작품 진짜 유영이는 남아있으니까요. 도희재는 자기 최고의 창작품에 제대로 된 완결을 내겠다 마음먹었을 겁니다. 허구인 소설을 넘어 바로 실제 존재하는 딸 고문영의 삶을 통해 말이죠. 그래서 작가인 자신이 다시 등장해 소설의 완결을 써도 되지만 그렇지 않았고 고대환의 옆에서 딸 고문영이 다시 찾아오기만을 오래도록 기다린 것이죠. 그리고 정말 고문영이 나타나서야 비로소 자기 작품의 팬인 박옥란을 조종해 현실에서 서쪽마녀의 살인의 완결을 지으려 행동에 나섭니다. 도희재가 바라는 결말은 이것일 겁니다. 고문영이 가장 행복한 순간 모든 것을 잃게 되고 그녀의 모든 것을 앗아가고 자신 앞에 나타난 도희재 자신을 죽이는 것. 그리고 그렇게 고문영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되며 도희재와 같은 또 다른 괴물이 되는 것. 이것이 지난 20년간 도희재가 현실로 이루길 간절히 바래왔던 서쪽마녀의 살인의 진짜 결말일 겁니다. 넌 괴물이거든. 그 사실을 절대 잊지 마. 알겠니? 네, 엄마. 하지만 이번 13화에서 고문영은 문광태와 이런 약속을 합니다. 만약 나비가 나타나도 절대 죽이지 마. 오케이, 알았어. 약속할게. 아마도 고문영과 도희재가 제대로 마주하게 되는 장면에서 고문영이 나비를 반으로 자르는 장면들이 연속해서 보여지게 되지만 이때의 약속을 떠올리고 고문영은 괴물이 되지 않는 그런 서사가 이어지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자, 이번 영상은 사이코지만 괜찮아 13화 속 고대환의 회상 장면 중 호수해버린 가방의 정체와 이를 통한 앞으로의 전개 예상이었습니다. 영상의 내용이 재밌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미노타우루스였습니다.